안녕하세요. 전 세계 각지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을 전달하는 감동서랍입니다. 오늘은 프랑스에 살고 있는 앨리스 씨의 사연입니다. 앨리스 씨는 친구들과 함께 일본과 한국을 여행했다고 하는데요.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있는 앨리스라고 합니다. 사회학 중에서도 공공사회학에 중점을 두고 공부하고 있죠. 주로 제가 살고 있는 유럽의 공공사회학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유럽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함께 알고 있어야 경쟁력이 높아지는 시대이죠. 교수님도 저희 학교 학생들이 경쟁력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동아시아 사회학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해 동아시아 방문을 추진하셨습니다. 사비 부담이 어느 정도 있어서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교수님의 기대치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동아시아 방문을 신청했습니다. 사실 많은 학생들은 사회학 관점에서의 견학보다 한국 문화가 궁금해 신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요즘 최신 트렌드를 이끄는 한국 문화가 무척 궁금해도 사비를 들여서 가기에는 먼 나라였기에 개인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고 한국을 포함한 일본에도 가볼 뿐더러 별다른 여행 계획이나 준비 없이 편하게 가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이들 지원했더군요. 저도 동아시아 방문을 신청하기는 했지만 순수하게 학문적인 호기심에 신청했습니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한가하게 거기 가서 놀거나 구경할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한국거리면서 한국에 놀러 간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을 한심하게 생각했죠. 그렇게 동아시아로 떠나는 날은 다가오고 있었고 출발 전에 강당에 모여서 방문 취지와 준비물, 현지에서의 일정 등을 소개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여유 있는 일정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한국에서 시간을 더 달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미 비행기표를 포함하여 숙소 일정까지 모두 다 잡아놨기에 방법이 없었죠. 한껏 실망한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번 더 한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한국 일정을 소개하는 시간이 다가오자 많은 학생들은 아쉬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에 도착 후 서울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부터 알아야 했기에 도시와는 아주 관련이 없는 역사 유적지가 모여있는 경주라는 곳으로 이동한다고 했기 때문이죠. 교수님께서는 이번 동아시아 방문이 그들의 역사를 이해하고 그들의 사회상을 분석하자는 목적이니 놀러가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과 철없는 학생들과는 생각이 달랐던 것이죠. 서울에 가지 않는다고 아쉬워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전설명회가 끝났습니다. 저희는 우선 일본과 한국을 거쳐 견학을 하고 프랑스로 돌아오는 일정이었습니다. 처음 도착한 곳은 일본의 오사카 국제공항이었습니다. 오사카는 매우 큰 도시였지만 저희는 시내로 나가지 않고 바로 교토로 향했습니다. 교토는 일본의 오랜 역사 유물들과 건축물들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동아시아 역사에 대해서 설명도 많이 듣고 아시아 문화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무리 학구열이 높은 학생들이라도 생소한 동양의 역사 투어가 재미있을 리는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번 견학을 교육적인 목표로 삼고오기는 했지만 지루하긴 했으니까요. 특히 어딜 가나 조용히 해야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더욱더 저희 학생들은 숨막혀하고 힘들어했죠. 어딜 가나 자유롭게 웃고 떠들 수가 없으니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심지어 이런 분위기는 숙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숙소에서 친한 친구들끼리 같은 방을 쓰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웃고 떠들면서 친구들과 장난도 치며 그렇게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교수님께서 굉장히 당황한 표정으로 오시더니 저희 보고 더 이상 떠들지 말고 그냥 자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하시더군요. 솔직히 시차도 맞지 않고 지금 자라고 해도 잠이 안 오는 시간인데 사실상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주변에서 항의가 들어왔다며 지금보다 조용히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주변에서 이런 항의가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은 것은 당연했고 게다가 실내에서 저희가 엄청 떠든 것도 아니고 심지어 숙소는 저희가 전체를 빌려서 저희 말고 다른 투숙객들도 없었기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는 다운되고 학생들 대부분은 눕거나 앉아서 핸드폰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저는 친구 한 명과 함께 밤거리를 나가봤습니다. 숙소로 들어오면서 근처에 편의점이 있던 것을 봤었고 그곳으로 향했죠.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간식거리 사서 먹으면서 바깥 바람이라도 느끼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편의점에 갔다가 다시 숙소로 돌아왔을 때 저희는 황당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주민들과 함께 일본의 경찰들이 제복을 입고 저희 숙소 앞에 있더군요. 그들은 마치 누가 듣기라도 하면 큰일 난다는 듯이 소곤소곤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랑 친구는 그들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그들 옆을 지나갔습니다. 숙소로 들어가야 하니까요. 그러자 그들은 일제히 저희를 차가운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눈빛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최대한 그들의 눈을 마주치지 않고 그들을 피해서 숙소로 들어왔습니다. 이미 숙소는 엄청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니 사실 아까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지요. 제가 편의점에 다녀온 사이 일본의 경찰들과 아까 그 아줌마 무리들이 방문해 교수님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난리가 났었다는 거예요. 대화가 잘 통하지 않자 통역사를 데리고 오겠다며 잠시 나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저희가 숙소로 들어오면서 만난 사람들이 통역사를 기다리는 그 항해 무리였던 것입니다. 교수님께서 처음 항해 방문을 받은 직후 저희들에게 주의를 주셨기에 저희들은 교수님의 지도에 따라 일제히 조용하게 각자 핸드폰만 했었는데 왜 또 찾아와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인지 우리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결국 교수님은 일본의 경찰들과 동네 사람들을 따라서 어디론가 이동하셨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야 교수님께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죠. 그 내용은 다소 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일단 일본의 집들이 다 그렇듯 목조 건물로 방음이 잘 되는 편은 아니라서 이렇게 유럽에서 단체로 오는 경우 굉장히 시끄러워서 주민들의 고통이 많았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그때마다 늘 경고하곤 했는데 대부분 한 번씩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차가 달라서 잠들지 않는 유럽 관광객들은 절대로 조용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 차례 방문해서 항의하는 경우가 많았었기에 최근에는 아예 처음부터 법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 경찰들을 대동하고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1차 항의 때 경찰이 다소 늦게 오는 바람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동네 주민이 먼저 숙소에 왔었고 뒤늦게 방문한 경찰과 또다시 숙소로 쳐들어온 것이죠. 교수님은 주민들이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은 직후 학생들 모두 조용히 있도록 조치했고 실제로 그 뒤로부터는 소음이 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하셨죠. 일본 경찰이 왔을 때에도 시끄럽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하기에는 애매한 상황이었지만 일단 주민들의 진술을 듣고 과태료 처분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고 교수님은 지금 시끄러운지 들어보라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식으로 맞서 대응하셨다고 합니다. 때문에 경찰과도 마찰이 생겨서 결국 경찰서까지 가게 된 것이었죠. 게다가 유럽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이 강해 노골적으로 한심한 눈빛으로 쳐다보기까지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이곳에서 많은 실망을 했다는 말씀도 하셨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관광객을 견디기 힘들어하는데 왜 숙소를 거주하는 집들 사이에 만들어놨을까? 실제로 대부분의 숙소들이 동네 주민들이 거주하는 집들 사이에 위치해 있었고 원래 사람이 거주하던 가정집을 개조한 곳이 많았거든요. 저희는 매우 불쾌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교양 없이 행동했던 것도 아니고 노래를 불렀던 것도 아니고 심지어 술을 마시면서 놀았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대화를 하면서 웃고 떠들었던 것이 다였는데 숙소에서 이렇게 행동한 것이 정말 문제인가? 라는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불쾌한 경험을 하기는 싫어 저희는 그렇게 일본에서 침묵을 지키며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예정된 스케줄대로 한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도 서울 같은 대도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교토 같은 분위기라는 문화유적 도시를 간다고 하니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한국에 들르는 것이 맞는가 답답해서 너무 힘들다 라는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거의 모두가 역시나 한국에서도 일본에서처럼 재미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나름대로 처음 느껴보는 동아시아의 분위기에 신기한 마음이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이미 일본에서 동아시아의 분위기를 느껴봤기 때문에 더 지루할 것 같았죠. 우리는 김해국제공항을 통해서 한국으로 입국했고 곧바로 버스를 타고 경주를 향했습니다. 경주로 가는 길 내내 그냥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미 다른 나라에 와봤다는 환상은 깨진 지 오래고 별로 기대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일본에서의 불쾌한 경험이 이미 저희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죠.
하지만 도착한 경주에서 우리는 금세 일본에서보다 더 신나는 감정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일본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른 한국 사람들의 태도 때문이었죠. 일본에서는 유적지를 관람하거나 할 때도 조용히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관람을 해야 했고, 휴대폰이라도 보면 촬영하는 것이 아닌지 일제히 휴대폰을 보고 있는 저를 바라보고 제가 무엇을 하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어떤 분은 다가와서 촬영 금지 구역이니 휴대폰 집어넣으라고 무례하게 말씀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런 곳에서도 즐겁게 웃으며 놀러온 사람들답게 유쾌하고 활기찬 분위기였습니다. 저희의 상식이 통하는 곳이었죠. 역사 유적지라도 결국 관람과 놀러오는 목적이 공존하는 곳인데, 일본에서는 다들 쥐죽은 듯 입을 다물고 있어 간단한 대화도 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랬기에 한국의 경주의 분위기는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교토는 도시 속에 중간중간 유적지가 있는 느낌이었다면 경주는 그 자체로 옛날 도시가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높은 건물들도 없었는데 이런 것들이 옛날 도시의 분위기를 그대로 연출하고 있었죠. 도시의 대부분이 옛 건물의 양식을 그대로 하고 있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으로 보였습니다. 이렇게 멋진 곳에서 마음대로 웃고 떠들며 관람을 할 수 있어서 분위기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심지어 답답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출소한 것 같다고 표현하는 친구도 있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 정도로 한국은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일본에서 그랬던 것처럼 저희가 게스트하우스 숙소를 통째로 빌렸었습니다. 그런데 게스트하우스에는 호스트가 상주에 있었고 저희는 처음에 주인의 눈치를 봤지요. 떠들면 그 사람도 일본에서처럼 저희를 째려보고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볼까봐 걱정되었지요. 하지만 오히려 그 중년의 한국인 호스트는 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냐며 분위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 기타를 꺼내오시더니 저희를 모아두고 기타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들어봤고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국적과 상관없는 명곡들을 연주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비틀즈의 노래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 K-팝 노래, 미국의 팝송 등 다양한 노래를 연주하며 노래도 부르셨죠. 1시간 넘게 저희는 웃고 떠들면서 즐거운 분위기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렇게 노래도 하고 기타 연주도 했는데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사람도 없었죠. 그도 그럴만한 게 숙소 건물은 동네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들과는 꽤 떨어져 있었고 일본의 건물들보다 훨씬 방음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모두 즐겁게 한국에서 첫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저희는 한국의 유적지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낯선 한국 사람들과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확실히 분위기가 다른 게 저희에게 관심을 가져주며 어디서 왔냐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어딜 가든지 가벼운 대화들을 나누면서 다녔지요. 저희가 처음에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 왔다가 일본에 갔다면 일본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마음의 상처도 받지 않았을 것 같은데 순서가 거꾸로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에서 겪은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동아시아는 그저 지루하고 재미없는 사람들만 있고 어디에서나 눈치를 봐야 하는 줄 알았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너무나 즐겁고 재미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결례가 되는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답답할 정도로 스스로를 억누르면서까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기대했던 많은 학생들의 권위로 일정에 없었던 가까운 대도시 부산도 볼 수도 있었는데요. 저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은 부산 해운대 해변에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높은 고층 빌딩들이 해변을 둘러싸며 즐비해 있었는데 자연과 고층 빌딩 숲이 함께 있던 그 광경이 굉장히 멋졌거든요. 넓은 백사장과 그리고 그 앞에 엄청나게 높은 건물들은 한국 경제 수준을 가늠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밤늦게는 광안대교가 보이는 또 다른 해변에서 한국의 젊은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즐기기도 했습니다. 한국을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가까운 일본과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음에 놀랐습니다. 아쉽게도 정말 서울에는 못 가보고 저희는 프랑스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추종하는 친구들을 한심하게 생각했던 저도 서울을 못 가본다는 사실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한국을 다녀온 뒤에 저도 이제는 다른 친구들처럼 한국 문화를 동경하고 추종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많은 것들이 정말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었고 특유의 유쾌함이 있었습니다. 왜 요즘 한국이 핫플레이스가 되었는지 알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구들과 함께 다음 방학에 서울에 가기로 하고 벌써부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꼭 다음 방학에는 한국의 서울에 방문해 서울 여행 후기를 또 글로 작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한국과 일본의 문화 차이를 경험한 프랑스 학생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